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18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권 핵심부 일부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신당 창당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짚어보죠. 지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 검토 중인데, 조금 전에 이번 주 내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원이 밝혔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이것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될 텐데, 그만큼 이 신중한 사건이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준석은 주말 동안에 또 라디오 방송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오늘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KBS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국민도 쏘고 나도 쏘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도 쏘고 나도 쏘갔다. 본인은 쏘갔다고 생각하든 말든 국민까지 들먹이면서 국민도 쏘고 나도 쏘갔다. 많이 들어보시던 말씀이죠.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 총선에서 이 당시 친박계인차들이 일종의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을 당했죠.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국민도 쏘고 나도 쏘갔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금 이준석이 차용을 한 겁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키죠. 이렇게 해서 정치판에 등장했지만은 나중에 이 박근혜 탄핵에 동참을 하는 유승민을 따라서 같이 행동을 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을 평가해달라 이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집을 분양했으면 모델하우스와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의 모델하우스에는 금 수도꼭지가 달렸고 납품된 것을 보니 녹선 수도꼭지가 달렸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열받는다. 참 말은 그럴듯하게 계속 지어내는데 마치 낱말하듯 합니다. 본인은 이 대선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또 집권 여당 대표를 했는데 완전히 낱말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려한 이 언변 실력을 말솜씨로 뽐내고 있죠. 그리고 이 사기라고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지점에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주말에도 계속 공격을 할 텐데, 자, 오늘 또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에게 라디오 진행자가 창당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창당할 계획 없다. 창당을 할 힘이 없는 거죠. 조직과 이 자본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창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겁니다. 창당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다. 자신이 아니고 다른 쪽이라면은 당내 친윤 그룹이 주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 이것을 이준석이 말한 것 같은데, 자, 이 말은 실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 지금 왜 이준석이 나가야지, 왜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당을 만드느냐, 신당을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준석이 끝까지 버티면서 계속 분란을 하고 지금 법적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또 회복을 해서 무슨 전직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내부 총질을 막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국민의힘을 떠나서 윤석열 신당을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신당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초기 단계지만은 여권 안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 중인데, 그 중에 하나, 노무현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일을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죠.
기존의 새천년 민주당을 거의 껍데기만 남기듯이 해서 알맹이가 쪽 빠져나와서 이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과 상당히 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 큰 맥락은 다른 거지만은. 자, 2002년, 그러니까 꼭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런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호남 신주류 세력들이 이 새천년 민주당을 쇄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당이죠.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있는데 이 새천년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 반개혁적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천신정, 그때 소장파,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을 중심으로 이 호남 신주류 세력들이 새천년 민주당 쇄신을 주장을 했습니다. 좀 낡고 부패한 인상이 있는, 그리고 호남색이 너무 강해 보이는 당시의 새천년 민주당으로서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있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명분입니다. 자, 지금도 정권 초기인데 2년 후 2024년 총선을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 상태로 가면은 총선에서 참패한다,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하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닥친다, 이런 걱정이 그때와 지금 비슷한 걱정을 합니다. 여권 안에서, 정권 안에서. 자, 그래서 그때 노무현 세력은 민주당을 껍데기만 남기고 빠져나와서 신당을 만듭니다. 이렇게 쇄신을 주장하다가 안 되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른바 개혁신당파들이 빠져나오면서 대통령 쪽이 분당에 직접 가담해서, 대통령 세력이 가담해서 창당을 해서 나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그때 벌어졌죠. 20년 전에. 그리고 떨어져 나온 열린우리당 세력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때 잔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잔류를 해서 지금 별로 의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45석인가 그 정도로 가지고 창당을 했는데 2년 후 총선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때 탄핵 역풍도 불고 했기 때문에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되죠. 과반수 넘는 여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초선이 108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나중에 108번내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인적 물갈이가 확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껍데기만 남기고 빠져나와서 열린우리당을 만든 거였죠. 자, 그래서 그때도 총선 2년 후에 총선 걱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총선 걱정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지금 이준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때 152석으로 간정 가반 의석을 확보했을 뿐 아니고, 그 전에 그때 한나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인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의 보수성을 비판을 하면서 개혁 성향 의원 5명, 독수리 오영재라고 그랬죠. 그때 김부겸을 비롯한 5명이 탈당을 해서 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그리고 또 그때 유시민이 있었죠. 유시민이 만들었던 개혁국민정당도 신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점점 불려나갔고, 그러다 47명의 미니 여당으로 창당을 했는데 47명이네요. 47명으로 창당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 총선에서 152석을 가져가는 그런 기염을 토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대란대치가 지금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만일에 다음 주에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죠. 다시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준석에게 당대표가 다시 가고 그건 아닙니다. 비대위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비대위 체제가 아니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비대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권성동은 지금 직무대행
표를 해버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지 뭐 논란이 많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이 윤석열 신당 창당 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윤석열 신당 창당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자, 그 과정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되면은 먼저 선도적으로 탈당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원이죠.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115명이 있는데, 자, 이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할 때는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탈당파는 40명입니다. 40명. 40명인데, 지금 국민의힘 115명 중에서 아마 전원이 다 따라 놓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쪽으로. 지금 이준석을 좀 응원하는 국회의원들 한 3명 정도 있죠. 뭐 하태경, 조혜진, 또 김웅 이 정도 있는데, 또 뭐 허은하는 비례대표니까 이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됐고 지금 이준석과 해서 뭐 어떤 미래도 없는데 그 당에 잔류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115명 전원이 따라나서 딴 정당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이 대통합민주신당 때는 대거 잔류를 했지만, 그때는 왜 대거 잔류를 할 수 있냐 하면은 동교동계가 따로 당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 세력이 새천년 민주당에 남아서 따로 당을 꾸려나가고, 실제로 그때 총선에서도 다른 당으로 출마들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이른바 비윤이라고 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준석을 응원하던 뭐 하태경, 조혜진, 김웅조차도 만약에 이 국민의힘의 껍데기만 남기게 되면 그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다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인용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언제든 또 이준석이 뭐 본안을 뭐 신청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고 있고, 또 내년 1월 8일 되면은 뭐 당원권이 또 다시 살아나니 또 어떤 시도를 하고 할 텐데, 그 상황에서 더 복잡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하면은 그때도 이 윤석열 신당 카드는 유효하다. 계속 분란이 일어나면은. 자,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굳이 뭐 이준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뿐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신뢰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동반 하락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뭔가 신당 창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란 대치를 하는 거죠. 대란 대치에서 이 분위기를 쇄신하는 윤석열 정부 중간 가면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처럼 초반에 선거가 바로 끝난 후에 지금이라도 분위기 쇄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하는 그런 부수 효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신당 창당을 하면은. 그리고 2024년 총선까지 그 새로운 신당이 또 국민에게 잘 이렇게 소구를 해서 국민의 호응을 받으면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152석을 받았던 열린우리당처럼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 정권의 중후반기, 임기 중후반기가 상당히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제가 취재한 시나리오 중에 여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었지만 이것이 대세는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가자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 이 구상하는 검토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정치는 워낙 다이내믹하게 한국 정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준석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이 도저히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면은 윤석열 신당 창당을 하면서 대란 대치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시나리오를 오늘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